thanks t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팬다 12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과위 연휴 이틀째였죠. 13일에 금요일이긴 했지만 오늘 2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9시인데요.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5개 경기가 모두 펼쳐졌죠. 오늘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LG와 키움, 고척, 그리고 기아, 두산, 잠실, SK, 롯데, 사직, NC, KT, 수원, 하나, 삼성, 대구 순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와 키움, 어저께 밀어내기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던 키움 히어로즈, 마치 포스트 시즌을 보는 듯 했다. 멋진 경기였다. 유준일 감독의 감상평이었는데요. 오늘도 양팀 포스트 시즌처럼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는 배재준 선수였고요. 키움 히어로즈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였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왔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4대1이었습니다. LG가 9회 유광남 선수의 대타 3런 홈런, 역전 홈런이 나오면서 4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당연히 결승타는 유광남 선수죠. 9회 2사 1, 2루 대타로 나와서 자중월 3점 홈런을 만들어냈고요. 14호 홈런이었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맞았고요. 그래서 오늘 승리 투수는 송은범 선수가 8회에 올라와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첫 승이네요. 송은범 선수. 그리고 오지원 선수는 3패를 기록했습니다. 블론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양팀 선발 잘 던졌습니다. 배재준 선수 6과 3분의 1, 안타 6개, 사사구 하나, 삼진 3개, 실점, 자책점 없습니다. 거의 인생투라고 볼 정도로 깔끔했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 줬습니다. 진해수, 김대현, 송은범, 고우석으로 이어졌고 송은범이 승리 투수, 그리고 고우석은 1이닝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키움도 최원태 선수 정말 잘 던졌죠. 7이닝 동안 안타 4개, 사사구 2개, 삼진 5, 무실점, 무자책이었고 김상수 1이닝 무실점이었고요. 하지만 오주원 선수가 9회에 마운드에 올라와서 3안타를 맞았죠. 그러면서 3실점, 3자책이었고 안우진 선수가 오주원 선수의 주자들을 불려들였습니다. 안우진 선수도 1점, 1실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요, 사실은 7회까지는 양팀이, 득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팀 찬스가, 키움은 1회에 있었고요. 2사 만루 상황이었지만, 박동원이 삼진을 먹었고, 자, 그렇게 하고, 특별한 찬스가 없었고요. 7회 였죠. LG의 찬스는 2회에 최은성 선수가 좌측으로 2루타를 치고 나갔지만 폐계로 김민성, 이성우가 후속타 불발이었고 5회에 정주현 선수의 병살타가 있었고요. 7회에는 최은성 선수 볼넷으로 나갔고 폐계로 선수가 2루 땅 버렸는데 김혜성 선수의 정말 그림 같은 플레이가 나왔고 주자가 2루에 있었을 때 이성호 선수가 2사 2루였는데요. 1루수 1, 2루간으로 빠지는 안타였는데 박병호 선수의 또 그림 같은 슬라이딩 캐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났고 7회 말에는 반대로 키움이 찬스 얻었죠. 김혜성이 중전 안타 치고 나갔고 장영석한테 번트, 그리고 주자 2루에 보냈지만 후속타 불발이었습니다. 장영석 선수한테 번트를 댔는데요. 제가 다시 기억이 났는데 김혜성이 중전 안타를 치고 장영석이 번트를 댔는데 1루로 뛰는데 3비트 라인
위반을 했죠. 3비트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자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트를 대니만 못하고 아웃 카운트 하나만 죽었고요. 김혜성은 1루에 있었고 서건창이 2사 후에 안타를 쳐냈거든요.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8회 오늘 경기는 8회 말과 9회 초 딱 이 두 경기 두 상황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8회 말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우중간에 안타 치고 나갔죠. 박병호가 볼넷이 나갔습니다. 무사 1, 2루 상황이었는데 타석에는 김하성이었죠. 번트가 나옵니다. 송은범으로 투수를 바꾼 상황에서 김하성이 번트를 내서 주자를 1사 2, 3루로 보냈고요. 박동원 선수 타석이었죠. 초구에 스키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3루 주자 이정우가 홈에 들어왔고요. 김혜성이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8회 한 점이 났는데 0대 0에서 균형을 깨는 점수였죠. 장정석 감독이 최근에 벤치가 게임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아요. 오늘도 7회 번트 사인이 나갔고 8회에도 번트 사인이 2번이 나가게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는 결과론, 8회에 한 점을 도망가고 짜내야 된다라는 건 저라도 나이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한 점이라는 점수가 약간 불안해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8회까지는 0대 0이었지만 9회 왠지 9회가 이형정부터 시작이었거든요. 3번 LG는. 그리고 오주원이 마운드에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한 점을 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에서, 자, 김하성 희생번트 1사 2, 3루에서 히팅이 아니고 스키즈. 상대방은 완전히 허를 찔렸죠? 예, 허를 찔린 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한 점을 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결승점이 되는가 했었지만, 결국 9회에 2사 후에, 최은성이 우선상 2루타를 칩니다. 2명의 아웃카운트를 잡고 최은성에게 우선상 2루타를 맞고 페게로한테 바로 안타를 맞으면서 동점이 됐고요. 김민성 안타 치고 나서 2사 1, 2루, 그리고 이성우 타석에서 유광남이 대타로 나왔고 안우진의 슬라이드였습니다. 143km. 좌중얼 홈런이 나오죠. 그래서 4대 1로 게임이 뒤집어졌고 이 점수는 9회 고우석이 나오면서 지켜졌거든요. 자, 이거 결과론이다. 저도 결과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석 감독이 8회 짜내기로 들어갔던 부분은 충분히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한 점을 뽑기 위해서는 완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결과는 4대 1로 졌다. 야구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자, 앞으로 키움이 포스트 시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번트, 이 8회 말 상황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겠죠. 수비 측 입장에서는 키움의 장정석 감독이 이 상황에서 이런 기습 작전을 한번 했다. 허를 찌르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한 점을 낸 것이 두세 점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두세 점을 내겠다는 어떤 공격 패턴이 아닌 한 점을 뺏기 위한 공격 패턴을 가져갔던 게 한 점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넉 점을 줘서 졌기 때문에 실패라고도 보여지지만 저는 이게 빅피처가 될 수 있다. 요거를 그대로 살려낼 수도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장정석 감독이 아마 계속해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지 않을까. 이게 번트가 잘못된 것일까. 김하성한테 타격감이 좋은 김하성한테 여기서 번트가 좀
상대팀한테는 편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김하성 번트는 좀 편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박동원 선수 스키즈는 이것도 사실은 상대 입장에서는 또 이닝이었지만 9회 3, 4, 5번한테 한 점 기대해보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은 결론을 내리면 결과론이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포스트 시즌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의 포석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 팀이 오늘 공수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배재준 선수가 깜짝 코트를 해줬는데 배재준은 매번 올라올 때마다 투구 폼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투구 폼의 어떤 균형감이랄까요? 일정함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다리를 올려서 글러브에서 손을 빼고 일단 뒤에서 한번 팔을 펴는 동작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졌고 오늘은 슬라이더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더를 키움의 오른손 타자들이 쫓아가질 못했고 또 이게 팔이 한번 쭉 펴져 힘을 빼게 툭 털어뜨리는 동작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공이 안 따라 나오는 수도 있어요. 팔이 좀 안 넘어올 때는 이제 공이 좀 우타자 몸 쪽으로 좀 날리는 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슬라이더가 정말 좋았고 또 투구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손이 좀 늦게 나오는 공들도 유효했다. 그러면서 오늘 키움 타선을 좀 잘 막아냈던 것 같고 센즈의 2번 타선은 아마 장정석 감독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베이스볼 S에서는 한 번 성공한 것 같은데 센즈의 2번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최원태 선수도 좋은 투구를 던졌죠. 하지만 점수를 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LG가 유광남 선수 대타 작전을 이제 홈런을 치면서 올해 LG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과는 수비예요. 예, 수비에서 쫓아갈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결국 LG가 오늘 같은 경기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와 키움의 경기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키움이 졌습니다. 자, 그럼 기아와 두산 잠실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기아에서는 윌랜드가, 두산에서는 유희관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경기 초반에 어느 정도 경기는 두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2회 3회, 2회에 석점, 3회에 2점, 5점 앞섰고요. 6회 2점 쫓아왔지만 8회 1점 더 도망가면서 6대2로 두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희관 선수 완투승이고요. 9승째가 됐고 윌랜드는 10패가 됐습니다. 오늘 결승타는 없었습니다. 실책이 나왔었거든요. 문선재 선수의 1루에서 2루로 통과하는 그 동작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실책으로 선취점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윌랜드 선수 오늘 7이닝을 던졌는데 7안타 4사구 하나, 실점은 5점이었지만 자책점은 석점이었습니다. 하준영 선수가 1회를 던졌고요. 오늘 유희관 선수 9이닝 던졌습니다. 안타 7개, 삼진 하나, 실점, 자책점 2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베이스볼 S를 나가서 승부처가 유희관 선수였는데요. 유희관 난관 없이 9승째 완투승을 거두었다 라는 라임이라 그럴까요? 희관, 난관 이 라임을 만들었었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 그랬습니다. 기아전에 올 시즌 네 번째 경기거든요. 유희관 선수가 네 번째 등판이면 보통 이상 정도의 상대 전적인데 오늘 기아의 라인업에서
올 시즌 유희관 선수 공을 한 번이라도 쳐본 선수는 딱 3명밖에 없었어요. 박찬호, 최영우, 그리고 김선빈 선수 딱 3명이었고 나머지 6명. 그 중간에 들어온 유민상 선수도 고장혁 선수도 유희관 선수의 공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유희관 선수 공은 좀 특별하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럽게 느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범호 선수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유희관 선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범호 선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직접 타석에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유희관의 특별함을 알 수 없다. 오늘 처음 쳐본 유희관 선수 공은 오늘 처음 쳐본 지난해와 또 올해는 좀 다르고요. 유희관 선수 공을 또 처음 본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 선수들이 유희관 공을 치기에는 쳐야 될 공이 있고 치지 말아야 될 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희관 선수 공을 칠 땐 어떤 요령으로 친다라는 부분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어느 존서부터 어디까지는 방망이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방망이가 나가게 되면 유희관은 그거보다 좀 더 멀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안 나가야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면 더 멀리 가는 유희관 선수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선수들은 결과적으로 방망이가 나왔죠. 그래서 점점 멀어졌고요. 오늘 유희관 선수가 사실은 우타자 던지면서 바깥쪽 공을 던지면서 몸쪽을 충분히 견제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5개 정도? 오늘 94개의 공을 던졌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한 5개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바깥쪽이었어요. 오른손 타자한테는요. 그래서 오른손 타자한테 한 70개 정도 던진 것 같은데 뭐 한 90%? 80% 이상 85%? 하여튼 그 정도 90% 전후 바깥쪽으로 승부를 했고 기아 타선은 따라오질 못했다. 1회가 좀 위기가 있었죠. 박찬호한테 이제 선두타자 안타 맞고 황인호 선수 타석에서 이우성 선수 타석에서 도루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웃이 됐고 이우성은 2루수 땅볼로 물러났는데요. 그리고 6회에 점수를 줍니다. 6회는 이제 5대0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유희관 선수가 긴장이 좀 풀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세 번째 타석이 돌아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타선에서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점을 쫓아를 갔는데 최영우가 세 번째 타석, 네 번째 타석 모두 병살타를 칩니다. 그러면서 유희관 선수가 완투승을 거두게 되는데 왼손 타자들한테 유희관 선수가 몸쪽 인하이 있죠. 그 공을 던지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바깥쪽으로 끌어다 놓고 몸쪽 공 던져서 방망이로 나와서 잡아내는 반대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희관은 왼손 타자들한테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동안 왜 몸쪽 패스트볼을 안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던졌으면 하는 공인데 안 던졌는데 던지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유희관 선수가 자신이 던지는 공의 특별함을 마음껏 과시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완투승을 거뒀고 9승이 됐습니다. 앞으로 2-3번 정도 더 등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승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확률인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기아는 오늘 포지션 이동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문선재가 1루도 보고 김선빈이 2루도 가고 하다 보니까 실책이 여러 번 나왔어요. 오늘도 사실 실책으로 게임을 좀 풀어준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시즌이 기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 건너갔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을 뭐 해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켜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국 준비 안 된 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리빌딩이라는 게 그냥 뭐 어느 순간 뚝딱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준비가 차근차근 돼서 포지션 준비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두산은 기아를 만나서 쉽게 2승을 주셨지만 이겨냈지만 실책들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키움은 LG를 만나서 1승 1패고 두산은 2승을 거두면서 다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승차 없이 두산이 2위로 올라갔고요. 자, SK는 어떻게 됐을까요? SK와 롯데 사직에서 벌어졌는데요. 박종훈 선수가 SK는, 롯데에서는 박세영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자, 게임은 1대 0이었습니다. 롯데가 2회 한 점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1대 0 완봉승이었고요. 팀 완봉승이었죠. 반면에 SK는 3안타, 볼넷 5개로 꽁꽁 묶였습니다. 오늘 결승타는 김민수 선수가 2회, 2사, 3루에서 좌전 안타를 기록했죠. 그 한 점이 결국 결승타 선취점이 됐고요. 박종훈 6이닝 동안 4안타, 4사구 하나, 삼진 7개, 실점, 자책점 하나씩이었고 정영일, 박희수가 이어나왔고요. 오늘 박세영 선수 6이닝 동안 2안타, 4사구 4개, 삼진 4개, 무실점 무자책, 승리투수 됐고요. 김건국, 최영환, 진명호, 박근홍, 손승락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최영환을 빼고는 전부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롯데는 6명의 투수가 팀 완봉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SK의 빈타 좀 심각하네요. 예. 박세영 선수가 오늘 커브가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 한동민, 로맥 어떤 돌파구를 못 찾고 있어요. 결국 고정욱이 못 움직이니까 게임이 안 되네요. 지금 뭐 숫자상으로는 1, 2위 싸움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큰 게임을 냅두고 SK의 이 빈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도 없더라고요. 8회에 김강민 선수가 페이크 번트 슬래시로 쳤는데 라이나가 나오면서 더블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롯데가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오늘은 맥을 잘 끊어냈었어요. 그래서 오늘 롯데 수비도 좋았지만 SK의 빈타는 조금 심각하다. 이게 타선을 쭉 보면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 같다,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좀 일시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로맥이나 한동민이 너무 안 좋다. 그 이재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심이 되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최정이 헤매니까 이 팀의 뭐라 그럴까요? 예, 돌파구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정욱도 4게임 쉬고 난 후에는 아직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SK 빈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박종호 선수 오늘 나름 좋은 투구 보여줬는데 가끔 투구를 하다가 멈추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구 폼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깊구나. 결과가 안 나와서인진 몰라도 본인이 지금 고민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마운드에서 움직이는 행동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어제는 2대1로 SK가 이겼지만 오늘은 롯데가 1대 0으로 한 점차 승리를 거두었고요. SK전 13연패를 끊게 됐습니다. 자, 중요했던 NC와 KT 5위 싸움. 자, 두 게임 만차까지 벌어졌죠. NC에서는 루친스키 선수가 등판, KT에서는 쿠에바스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양 팀이 4회와 5회 2-3할로 똑같은 찬스가 있었는데 살린 거는 NC였습니다. NC가 4회 석점, 5회 한 점, 4대 0으로 앞섰고 5회 말 2-3할로에서 KT는 한 점밖에 내지를 못했죠. 7회 한 점을 더 추가했고요. 8회 한 점을 쫓아왔죠. 5대2로 NC가 3연승을 달립니다. 그리고
맞대결 두 경기 모두를 쓸어 담았습니다. 루친스키 선수가 9승, 쿠에바스 선수가 9패가 됐고요. 결승타는 4회 2사 1삼루에서 좌익수 오바 펜스 직격하는 2루타를 친 모창민 선수였고, 김성욱 선수가 5회 1점짜리 홈런을 칩니다. 9호 홈런이었고 거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루친스키 오늘 5이닝 동안 6안타 4사구 4개, 삼진셋, 실점, 자책점 1점이었고요. 배재환, 김건태, 장현식, 원정현으로 이어졌고, 김건태 선수는 1실점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무실점. 배재환, 장현식 홀드, 그리고 원정현은 세이브였습니다. 쿠에바스 선수 6과 3분의 2 안타 10개나 맞았어요. 홈런 하나, 삼진 7개, 5실점, 5차책, 주권, 김지현 선수가 이어던지면서 게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경기차도 쫓아갔어야 되고 점수차도 쫓아가야 되는 분위기. KT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한 게임 반차로 시작했던 맞대결이었고 결국 그 게임차가 점수차를 벌리게 했고 그 점수차는 다시 게임차를 벌리게 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4대 0까지 갔죠. 어저께는 5점에서 쫓아가는 경기, 오늘은 넉 점에서 쫓아가는 경기. KT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투수 쪽도 마찬가지 흐름이 됐을 것 같아요. 4회 초였죠. 사실은 김태진이 안타 치고 나갔고 이명기가 병사를 치면서 흐름이 끊어지나 했는데 박민우가 7구까지 간 끝에 라이트 앞에 안타를 칩니다. 잘 맞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여기서 쿠에바스 선수가 조금 흔들렸고요. 양의지도 투스트라이크에서 안타, 모창민도 원투에서 사실 쿠에바스 선수가요 지난 경기에서부터 조금 뭔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킥 동작에서 삼성의 라이벌리 선수처럼 약간 상체를 구부려서 약간 사이드암 식으로 팔을 좀 많이 내리는 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는 타자들이 전혀 지금은 타이밍하고 궤도를 따라가질 못하는데 이게 모창민 선수한테 실수 들어갔던 게 체인지업이거든요. 팔이 내려가면서 체인지업이 바깥쪽에서 모창민 선수 몸쪽으로 휘어 들어가 버렸어요. 모창민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이죠. 그러면서 이게 홈런이 안 됐을 뿐이지 가장 잘 맞은 타구가 나왔죠. 타이밍은 좀 빨랐지만 그래서 2점을 먼저 줬고 문제는 저는 그 다음 점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몰린스키 선수의 점수 그리고 김성욱 선수의 홈런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를 좀 막아냈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2점을 더 주니까 게임이 이제 NC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죠. 이게 흐름이라서 오늘 경기를 만약에 NC가 내주고 KT가 잡았더라면 두 게임 반차가 한 게임 반차로 되더라도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경기도 내줬기 때문에 NC는 거의 한 8분 응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는 잘 해왔는데 이 맞대결 전에 삼성과의 게임 이 두 게임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게임의 부분에서 결국 게임차를 안고 들어왔다는 게 좀 아쉬웠다.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차 때문에 부담감이 점수차가 됐고 점수차는 다시 게임차가 더 벌어지게 됐고요. 오늘도 그 점수차는 게임차를 더 벌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로하스 선수가 쳐줘야 될 때 쳐주질 못하더라고요. 어저께서부터 5회도 2사 만루 상황에서 물론 루친스키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던졌죠. 2사 만루에서 152km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공은. 근데 여기가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4대 1에서 2사 만루 삼진.
로하스 선수가 쳐줘야 될 때 어제 오늘 못 쳐주더라가 굉장히 컸던 게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NC와 KT 5위 싸움은 3게임 반 차로 벌려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하나와 삼성의 경기죠. 자, 삼성이 오늘 최채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한화는 장민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거든요. 어제 비로 수년된 경기가 오늘 그대로 선발 투수까지 이어서 내려왔는데요. 선취점은 삼성이 먼저 했죠. 1회에 2점을 냈지만 5회 최채영 선수 잘 던지고 있었는데 수비가 안 도와줬습니다. 실책이 3개가 나옵니다. 넉점을 주면서 역전을 당했지만 5회 다시 말에 다시 2점 동점을 만들고 경기는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9회 최진행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5대4로 한화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승타는 9회 1사 솔로 홈런, 좌중을 홈런을 친 최진행 선수였고, 윌리엄슨 선수도 4호 홈런, 5회 1점짜리였고, 최진행 선수의 홈런은 4호 홈런이었습니다. 오늘 장민재 4이닝 동안 7안타, 4사구 셋, 홈런 하나, 삼진 넷, 실점 셋, 자책점 셋이었고요. 김범수가 오늘은 좀 좋았어요. 3이닝 동안 안타 하나, 4사구 하나, 삼진 셋, 실점, 자책점 1점이었고 신정락 1이닝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우람은 세이브를 거뒀고요. 최채영 선수 오늘 좋았지만 야수들이 도와주질 않았죠. 4와 3분의 2, 5안타, 4사구 하나, 삼진 셋, 실점 넉점인데 자책점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김대우, 임현준, 최지광, 장필준이 무실점으로 맞고 나갔지만 우규민 선수가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나서 1사였죠. 최진행 선수한테 홈런을 허용합니다.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경기 삼성의 경기는 결국 초반에 삼성 분위기였어요. 최채영도 공이 좋았고 최채영 선수가 왼손 타자 상대하는 그 방법을 알고 난 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스피드도 좋아지고 오늘도 좋았습니다. 삼성이 선취점도 뽑아줬죠. 그래서 흐름은 삼성 분위기였지만 5회 실책 3개 나옵니다. 최영진부터 시작을 하죠. 3루수 최영진이 실책을 하고 1루수 러프, 여기는 또 최채영 선수의 1루수 베이스 커버가 늦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오늘 2루수로 들어간 박계범 선수의 또 미스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넉점을 주면서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채영 선수의 승리 투수 조건은 날아가게 됐고요. 이게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게임은 점수가 안 나면서 삼성 홈팀 삼성 쪽으로 좀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연장에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연장에 들어가지 않았던 건 최진행이었습니다. 7회 대타로 나왔었죠. 삼진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9회 1사 후에 다시 타석에 돌아왔을 때는 체인지업 느린 공으로 좌중을 홈런을 기록합니다. 결승 홈런이 됐습니다.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장면일 거고 한화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했던 장면이죠. 최진영 선수라는 어떤 그 최진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장타잖아요. 이럴 때 뜬금포라 그러죠. 예, 이 뜬금포가 굉장히 이럴 때 한 방 나왔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고 절대 나오지 말았어야 될 홈런을 삼성은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맛, 최진행의 맛으로 모처럼 맛을 내며 자신의 보여줘야 될 모습으로 최진행 선수가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승리를 이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경기 추석이죠. 오늘 딱 9월 13일 추석 한가인데요. 오늘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그 보름달 아래서 소원도 빌고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29번째 딱 한 놈만 판단은 자, 여기까지고요. 5개 경기를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 큰 이병규 선수가 한가히 잘 보내라고
코치죠. 예. 메시지가 왔을 때 이겨라. 배 터질 만큼 이겨라. 그랬더니 이기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LG는 승리를 거뒀고요. 자, 삼성과 하나서부터 까지 모든 경기를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